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주 정책, 그리고 한국에서 이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주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이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이라고도 우리가 쓰고 있고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이주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주를 한문으로 한번 볼까요? 한문으로 이자는 옮길 이자입니다. 주자는 머물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라는 것은 옮겨서 머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자를 한번 파자, 즉 나눠볼까요? 그러면 왼쪽에 벼화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만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말은 벼가 많다, 즉 먹을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긴다는 것이 왜 옮길까요? 결국은 좀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에 있어서 migration, 라틴어에서 migrare에서 왔는데요. 이 migr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소를 옮기다, 즉 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이건 영어건 이주라는 것은 옮긴다 하는 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제 이주라는 건 또 뭐냐는 거죠. 결국 국제라는 것은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출신국을 떠나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민이라고 할 때 예전에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서 못 돌아오는 걸로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 영구 거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 이주는 일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이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주할까요? 아까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자체가 이동하는 종족이죠. 이동을 하면서 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주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한인들로 알아볼까요? 혹시 한국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반도에 있는 지금 한인들의 조상은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바이칼호라든지 몽골 쪽이라든지 만주 쪽이라든지 중국의 북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반도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는 과정에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중국 동북삼성 만주라고 하죠. 그곳에 요녕성에 기반을 둔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또 기자조선이라고도 있죠. 평양에 있다고 하는 그런 왕조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의 길림성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백제 수도인 부여, 충청도의 부여를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부여 사람들이 만주부터 한반도를 거쳐서 한반도의 서남쪽에 정착을 해서 세운 백제라는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일본을 보면은 일본의 고대 국가의 근본이 한반도 출신의 이주민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가장 서쪽에 있는 규슈라는 큰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슈 지방의 청동기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야요이 문화라고 하는데 굉장히 한반도의 문화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인간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동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 시기, 특히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의 이주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주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근대 국민국가 틀 내에서 국제적인 이주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지구화 시대 때 그 이주가 더욱 빈번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주랑은 다르게 근대 국민국가의 이주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근대 국민국가가 뭡니까? 각각의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죠.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 사는 국민들이 있죠. 영토라는 것은 결국은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주라는 것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경계를 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주를 Migration Across National Borders,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민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이주랑은 다르게 근대 국민국가의 이주는 국가 내에서 경계를 넘어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니 여기에는 이민 정책이 관여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국가의 이동이라는 것이 지구화 시대에 변모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과학기술의 발달, 제트기라든지 비행기들이 발달을 하죠. 또는 선박도 많이 발달하죠. 그러면서 이동이 잦아지는 것이죠. 이동이 잦아지면서 국민국가의 국경이라고 하는 경계가 또 옅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세계화 시대,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동이라고 하는 것, 이주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상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왜 이주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이민하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이민을 했는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이 크겠죠. 좀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요인도 있겠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권위주의적 정권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혹은 가족 네트워크 요인도 있습니다.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요인도 있죠. 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집단적으로도 이주를 합니다. 그 집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민 정책과 관련됩니다. 정치적 요인은 국민 국가들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국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주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국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국민, 특히 저출산, 고령화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정치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국가는 자기들이랑 다른 요소인 사람들은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 요인과 연관된 것이 경제적 요인인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주를 촉진하거나 제한하거나 혹은 이주에 관여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군사적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군사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1930년대를 보면요. 일본이 만주를 1931년에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주에 중국인들 사는 곳에 조선인들, 일본인들을 개척 이민으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치한 곳은 다 소련과 국경 근처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완충적인 효과도 있는 군사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 요인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민 국가인 미국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교도들이 탄압을 피해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종적인 요인도 있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 또 환경적 요인, 최근에 남태평양 같은 데서 물이 넘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주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도 지금 이런 홍수의 부분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 이민,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것이 영어로도 다양한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이민이라고 할 때 나가는 이민만을 생각하죠. emigration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나가는 이민으로 생긴 사람들, 우리 재외동포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수업에서 얘기하는 중국 동포 같은 경우죠. 그것을 또 영어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들어오는 이민도 많죠. immigr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igration, diaspora, immigration 합쳐서 migration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의 이주가 국민국가 이주, 세계화 시대 이주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전 지구적 범위의 이주다. 이주가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대하다는 것이죠. 또 이주가 다양하다 보니까 딱 집어서 이건 경제적 요인, 이건 노동적 요인 이렇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국가들은 정치적 고려 속에서 국가가 이주 문제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여성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19세기, 20세기에는 남성들 이주가 많았고 다양하게 여성들이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 이주가 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도 남성 분야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역별로도 다릅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수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의 형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주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주를 하고 있고 이 이주라는 것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 이주를 다룰 수 있는 국민국가들의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